자, 오늘 급등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보죠. 상당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종목이고 또 모르시는 분은 영원히 모르실 종목인데, 최근 그 트럼프 덕분에 또 우주항공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덕분에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년에 항공청이 우주 항공청 들었지 않습니까? 맞네요. 우주항공청.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가 뭐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올해는 일론 머스크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사업,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도 올해는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키워드가 뻔하니까 일론 머스크 사업에 대한 사업만 보면 키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해서 캔코어가 또 오늘 한번 급등을 해줬는데 이런 얘기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올해 중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뭐 좀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좀 작년부터 우주 항공 산업 특성상 비밀 유지를 위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떡하라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동사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뭐 이렇게 뭐 입증된 방위 산업 경험 그러면서 막 관련 기업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뭐 미국 연방업체 고객 지원, 국방물류청, 보잉, 로키드 마틴, 공군 뭐 이렇게 뭐 등등등 나와 있는 걸 보면 뭔가를 그래도 당연히 정상적인 글로벌한 기업들과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미국 우주 발사체라든지 우주 항공 원소재, 국내 항공기 등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자회사들인데, 자회사 캔코어 USA 같은 경우가 로키드 마틴, 보잉, 프레드 앤 휘트니, 미 국방부 이런 관련 회사로 1차 협력사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항공 엔진 관련 구조물 또 부품 생산 이런 걸 뭐 매출이 난다고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반짝 눈에 보이는 게 나사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과 관계가 좀 있는데, 자회사 캘리포니아 메탈이라는 회사, 딱 메탈이니까 뭔가 이거 금속이구나, 특수광이구나. 네, 그쪽으로 나사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쪽으로 우주항공 원소재를 공급을 해요. 야, 그러면 이름만 이렇게 매출처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만 놓고 보면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겠죠. 매출이나 영업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나왔던 뭐 관련 있는 그 기업들 또 매출처를 보면 어마어마한데 실적도 어마어마해요. 적자. 예. 뭐 예를 들어 작년 1, 4분기 12억 적자. 매출도 뭐 수천억 막 그렇게 날 것 같은데 205억. 작년 2, 4분기 매출액 231억인데 영업 마이너스 2억 적자. 3분기 234억 매출액인데 영업 이익 준원이네요. 3억. 근데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억. 그러니까 뭐 대규모 적자고 뭐 대규모 흑자고 아니고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매출액 자체가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뭐 방산 쪽 우주 산업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해. 우리가 화성을 지금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어디를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매출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가능성만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숫자를 보면 아까 봤던 그 기업들에 비해서 초라하죠. 예. 근데 비밀 유지를 위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이래버리면은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일부 리포트를 보면 올해는
이제 매출액도 좀 늘어 공장 증설이 있으니까 수주 잔고가 뭐 8천억, 9천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는 또 공장 증설을 통해서 뭐 흑자 전환, 뭐 매출액 또 그렇고 늘어날 수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해서 뭐 100억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리포트 있는데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상황에서 캔코어를 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있죠.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아니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이제 취임사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주요 사항을 보면 한 9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강하게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우주 비행사들 화성에 성조기를 꽂아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했죠. 이건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물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때도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우주군이 창설됐거든요. 트럼프가 우주군을 만들었어요. 우주군.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한 거고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붙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최소한 매매라든지 테마주로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그 힌트를 주는 게 외국인 매수가 3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야, 이러면 예전 같으면 야, 외국인이 30만 29만 9천 주를 샀어? 대량 매수가 들어왔네.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건 없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전혀 없는 시세가 센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다 붙어요.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해서 외국인이 2018년 정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이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는 2020년 코로나 시대가 와서 그 의회 폭락 이후에 주가가 더블 갔죠. 그때 개인들의 어떤 볼륨이 커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이런 테마성 매매를 굉장히 늘어났던 게 원년이 됐던 게 바로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많아졌고 시세가 터지는 쪽에 외국인 매수가 왕창 들어오는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것도 거기에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갑자기 30만 주 들어왔다고 해서 야, 이거 뭔가 이 회사가 있구나, 터졌구나가 아니고 내일 당장 팔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고 해서 이게 펀더멘탈이나 그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일부 종목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국내 투신이나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만약 이쪽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연기금이나 투신이 이 회사를 탐방을 갔을 거고 뭐 자세히 얘기는 못 한다고 하지만은 탐방 가면 또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진짜 펀더멘탈이 번할 수 있겠구나라고 힌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연기금에 투신 매매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연기금이 6만 전 입질은 했어요. 입질하고 끝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은 우리 아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여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테마주다라고 보시고 이게 연속성, 시세에 정말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회사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못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그 힌트는 국내 기관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테마주로서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뭐 손절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목표가를 노리고 기술적 매매할 때는 항상 손절가는 있어야 돼요. 손절하고 다시 사도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펀더멘털의 큰 변화를 통해서 회사가 완전 뒤집어지는 상황인가라는 것은 기관의 매매가 잠깐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걸 보면서 체크하는 게 좋다.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놈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매는 외국인 수급을 보셔가지고 어떤 펀더멘탈의 연속성, 변화 가능성은 기관의 수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자, 물론 뭐 캔코아도 좋겠지만은 다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로봇 관련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 매매해 나가시면 올해 아마 좀 도움이 되는 매매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캔코아 에어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